음.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상대 측 주장, 네, 발제문, 그거를 얘기했다고 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건 어때요? 거기에 양, 대해서 양도사님이 이제 반론 기회라고 치고, 예, 둘이 좋습니다. 서로 발제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 5분이에요? 반박? 반박, 그러니까 그냥 자유반박으로 40분이에요. 아, 그냥 발제 하나씩 하고 하나씩 자유반박 하고 40분이라고? 그냥 드립다. 예. 그러면은 제가 뭐 대충 이제 발제문을 했다고 치고 뭐 네, 시인 우리는 좁히고 가야 된다. 네. 창조를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으로 좁히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음, 그리고 뭐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많은 게 밝혀졌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신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합당한 추론으로서 나중에는 지금 미스테리한 것들도 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는 전부 과학에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을 믿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 음, 뭐 이런 발제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라플라스의 일화도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렇게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시무스 측부터 이제 상대 쪽에 질문을 하나씩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기적 같은 거는 일으키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어린아이 유령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은 네. 아니, 무신론자입니까? 그 신이라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합의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그 이제, 어린아이가, 네, 음, 그 아니, 어린아이가 약간 믿는 우리가 게, 논의한 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라는 게 또 저희가 그때 논의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그냥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어린아이 유령의 존재를 믿으면 무신론자냐라고 질문해보는 거죠. 아,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을 믿지 않으면은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어떤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무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사람들을 우리가 뭐 유신론자다,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신론자, 무신론자 외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개념을 들고 온 것 같거든요. 오히려 왜 그렇죠? 무신론자라고 하면 이런 네. 어떤 비물질적이고 그리고 이제 물질 외에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유물론자고 무신론자 중에도 유물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무신론자 중에 그렇고 물론 유신론자나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자연적인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게 곧 뭐 유신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음 그러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아이 유령을 믿으면 그 사람은 유신론자고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어린아이 유령의 존재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어 뭐냐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 거예요? 지금 동어를 반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킬 정확히 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없는 같아요. 네. 없는 어린아이 유령의 존재를 아, 믿으면 네. 무신론자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아이 유령의 존재를 믿으면 무신론자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인이라는 것을 이 논의를 위해서 좁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린아이 귀신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어린아이 귀신이 창조 행위를 하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거나 뭐 사람들에게 종교 체험을 하게 한다거나 자연 법칙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그런 존재라면은 그런 걸 믿는 거는 유신론자라고 얘기해야겠죠. 음, 그런 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논의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발제문에서 얘기를 했듯이.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신들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평범한 이제 다이몬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극도로 좁히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토론 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우위를 벌써부터 점한다고요? 그렇게 어떤 점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토론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좁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러든 그렇지 않든 이 논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굳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부 과학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중세나 이런 때를 보면 또 고대 때를 보면 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 아니면 이런 어떤 종교 단체들이 독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사회에 이런 것들을 내어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미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줬기 때문에 교회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종교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확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교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밝혀져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번개가 치면은 제우스가 노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는 이제 전기가 번개가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뭐 초자연을 경험했다, 기적을 봤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다 설명될 수 있고,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과학적 역사가 흘러온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벗어난 게 아니라 자연 법칙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다. 아니면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당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논의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것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게 뭐냐면, 과학과 미술과 음악과 종교와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고대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학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어떤 분야들이 발전하게 되면 더욱더 세분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 종교라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종교가 설명했던 것들을 대체하는 것은 그냥 과학의 역할을 이제 온전히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거 외에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히 과학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것이다 라는 추론은 종교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근원적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역할을 지금 이제 과학의 것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도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발제문에서 뭐 우주론적 논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밝힌 겁니까? 종교인이 밝힌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밝힌 밝힌 내용들을 겁니다. 가지고 네. 종교인들이 올바른 추론을 한 거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철학자들이 올바른 추론을 한 거죠.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과학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은 그런 추론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틈새에 그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신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논리적인 비약, 점프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 모르는 무지에서의 호소라고 보이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주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을 이제 주장을 했고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걸 빅뱅 이론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빅뱅의 아주 첫 0.0000 몇 초에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밝히려는 노력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는 가장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면은 음, 우주론뿐만 아니라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도
제가 발제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그걸 하나도 몰랐잖아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장 첫 생명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신을 끼워 넣으려는 그런 시도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과학이 발전한 역사를 봤을 때 밝혀진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고 심지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신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철학자로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 네. 칼럼 우주론 논증이라는 것은 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빅뱅 같은 게 존재한 적이 없는 때에 등장했던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지금 이런 논증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칼럼 네. 우주론 논증이라는 어떤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논증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더욱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리학에서조차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하는 게 지금 저의 논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도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그 나중에 말입니다. 뭔가 더 발견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죠. 지금 이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의 그 구조를 보면 무지의 호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이 빅뱅을 뭐가 일으켰냐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빅뱅의 원인도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중우주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다 못해 더 좋은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판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자역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전까지의 어떤 상대성 이런 거 이게 충돌한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지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는 분명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어떤 지식이 발견돼서 무지가 해결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과 그리고 논리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장을 하시려면 저의 논증, 칼람 논증부터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얘기하면 네.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을 반박해야 돼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 우주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같고 그 부분에서 다만 우주가 영원한데 영원한 이유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거죠. 예, 그 아닙니다. 우주를 영원하게 시작하게 한 그 빅뱅 이론에 이제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발점을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유, 말고도 과학적인 설명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고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밝히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밝혀도 만약에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우주의 기원은 비물질적인 것이 됩니다. 그 혹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론자들께서 양자 요동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진공의 상태에도 양자 요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왜 웃으시죠? 네. 너무 재밌는 아무튼 논이라서요. 아, 네. 네, 양자 요동 같은 것들이 이제 진공 상태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럼요, 그 알고 무의 있죠.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요동을 치면서 처음 빅뱅을 일으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로렌스 크라우스 같은 물리학자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책을 썼고요. 논문을 썼고 또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력의 법칙 자체가 충분히 이 빅뱅을 일으키고 우주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대한 설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은 C는 필요 없다. 철학적인 그런 논증은 필요 없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거기에 예. 신을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게으르다. 이거는 네. 진짜 중요한 문제를 카펫으로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뭐죠? 카펫으로 덮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작점 이전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양자 요동입니다. 네. 양자 요동 상태가 무한하고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 요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그 공간과 그런 것들을 점유하지 않고도 그런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다못해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이 했다. 우리가 지금 제 발제문에서 얘기했듯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게 여호와 야훼인지 뭐 붓다인지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신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그 우리의 종교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 그리고 하다못해 양자요동이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법칙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양자 요동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과학 법칙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법칙과 어떤 물질이 다른 건 아시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자 요동이 과학 법칙이라는 건 굉장한 그 이제 비약 같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물론 물리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겠지만 네. 양자 요동의 주체는 결국에는 입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입자가 공간도 점유하지 않고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입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 이 양자 요동이라는 것은 현대의 이제 루프 중력 양자 이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사건의 단위를 루프로 봅니다. 이 루프가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양자 요동이 일어나려면 이 루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루프가 없는데 어떻게 양자 요동이 일어납니까? 그럼 그 루프가 세상을 일으켰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이 루프가 세상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프가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영원 전부터 무한히 존재했어야 되고 무한히 계속해서 양자 요동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왜 안 되죠? 자, 근데 봐봐요. 양자 요동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동전을 던질 때 아니, 동전보다 이게 낫겠다. 자, 그 러시안 룰렛을 합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데 이거를 한 1,000만 번 했는데 총이 안 쏴져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엄청난 기적이지만. 근데 이거를 무한히 했는데 단 한 번도 총이 발사되지 않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딱 한 번 총알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거는 근데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 언제 빅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의 직선형으로 빅뱅 이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죠. 이미 빅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시간도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에 시공간으로 밝혀진 거 아시죠?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일종의 공간 뭐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뭔가 오해하고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게 언제 일어났냐 뭐 이거 몇 번을 했는데 뭐 왜 안 일어났냐 이런 거는 무의미한 논의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완전히 제 논의를 오해하셨는데, 자, 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카를로 로벨리가 주장한 거고, 이건 아까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현상은 이 루프 안에 있는 사건들이 엔트로피의 방향에서 관측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시간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이점 이전에는 엔트로피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개수나 경우의 수는 존재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건의 시간과 개수가 존재한다고요? 네, 한 번 일어나는지 두 번 일어나는지 세 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공간과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공간 루프가 있잖아요. 루프 안에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양자 요동이에요. 만약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양자 요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양자 요동 여기까지 할게요. 음. 왜냐면 양자 요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네, 저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극한까지 네, 받아칠 거 준비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충분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양자 요동이 튀어나올 확률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발제문을 봤을 예, 때. 예.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거에.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발제문을 바탕으로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너무-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비루해요. 네, 네. 이 발제문이. 다른 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진짜 이 정도 들고 와서 이걸로 싸울 거면은 쉽게 이기실 것 같은데? 네, 저 그래도 칼럼. 예. 칼럼 한 네. 번만 깨봐도 돼요? 칼럼? 네. 칼럼은 어떻게 깨지? 칼럼. 자, 제가 칼럼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자 요동 현상에 의해서 네. 이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개입하지 않고 아무 원인이 없이 입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빅뱅 이전에 입자만 존재하는 양자 요동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어느 시간까지 있었다라는 거네요. 영원히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어요. 양자 세계에서는.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렛을 10번 돌렸는데 한 번도 안 터지는 거.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네. 말하는 우주라는 것은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입자라든지 그런 물질이 그리고 심지어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양자 요동이 있으려면 과학의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이라도. 하다못해 스티븐 호킹도 중력의 법칙 자체가 이제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빅뱅을. 그럼 중력의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법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딩 같은 거죠. 이 세상에. 이제 요즘에는 시뮬레이션 이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이 코딩을 짜놓은 이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이유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아니 법칙은 영원 전부터 존재할 수 있죠. 왜냐면 그건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유한하다고 해야 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무한 존재. 아니에요. 법칙은 우리가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칙을 사용하는 현상이 드러났을 때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양자 요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빅뱅 이전에. 그렇다는 거는 양자 요동을 일으키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코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복잡한 이 자연 법칙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거기에 대한 철학적 물음은 우리는 여전히 던질 수 있고 비록 이게 과학적으로는 의미 없는 물음이라 할지라도 왜냐면은 과학은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죠. 그런 전제를. 왜냐면 과학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여전히 왜 무가 아니라 왜 이 코딩이 짜여져 있고 왜 양자요동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말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에 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우주 전체에 양자요동만 있었다면 그 양자요동이 곧 그때는 우주일 테니까. 아니요. 우리 우주의 요동을 법칙이 있었죠. 네. 양자 요동과 중력의 법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있기 그게 때문에 우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아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중력이라는 네. 법칙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중력이라는 법칙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중력이라는 법칙과 양자 요동이라는 물질적 현상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우주가 영원했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양자 요동 세계가 우주가 영원하다 확실히 무한하지 얘기하시는 거죠. 않지만 중력이라는 법칙은 무한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가 영원하다.
그쵸. 양자 유동과 그러니까 중력은 우주는 영원하다. 무한했다. 음. 네, 무한이 아니라 영원하다. 아니, 시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특이점 음, 이전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중력이라는 법칙은 무한히 계속해서 존재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빌랭킨 같은 사람들도 우주에는 무조건적인 시작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것이 빅뱅 이전에 다른 뭐 다중우주나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그런 것들의 첫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빅뱅 이전에 어떠한 자연 법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무조건적인 원인을 가진다라고 논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알렌 구스 이런 다른 물리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물리학적인 전제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주가 영원하다는 정상 우주론은 빅뱅 이론 이후에 깨졌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고는 빅뱅 이전에 대해서 영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알 수 없다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논의를 확장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철학적인 문제인 네, 거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물리학적인 우주가 무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요, 근데 물리학적인 우주죠. 아니, 중력의 그러니까, 법칙이 존재하고 양자유동이 요동치고 있는 그 우주는 물리학적인 우주죠. 물리학이 아니면 뭡니까? 예. 입자가 있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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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럼 네. 그래, 물리학적인 우주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빌랭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게 무한할 수 없다, 유한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중력조차도 무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언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랭킨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른 제너레이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시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봐봐요. 왜냐? 중력이라는 우리가 것은 시작점을 알고 있으니까. 중력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중력은 비물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물질적인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력이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우리가 중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 상황을, 그 현상을 보고서만 중력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무런 물질이나 입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형이상학적 관념으로서 우리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 관념 개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과 어쨌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과 모든 공간을 걸 초월하고 초월해서. 비물질적이고 마치 숫자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인 거죠. 그게 신 아닌가요? 그냥 중력이라고 부를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력도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지금 말하신 바에 따르면. 아니, 그 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중력은 그냥 있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왜 137억 년 전에 하필 그때 만들어지냐고요? 이 의도가 없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네네. 아니,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발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고 칼럼 뭐 우주론적 논증 이런 거 무시하는 기독교인들 엄청 많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뭐 변증 이런 게 잠깐 반짝 유행하다가 막 다른 신학으로 성서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거 무시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진짜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은 논증들인데 이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네. 좀 쓰는 야.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야, 굉장히 경고합니다, 이거.